Y가 명확하지 않은 머신러닝, 비즈니스 제약상을 고려한 실시간 추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두 명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발표를 맡은 배달시간 예측 서비스팀의 이봉호, 김동인입니다. 이렇게 적고 나니 물론 팀의 이름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유추하실 수 있지만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현재는 리더로 일하기까지 오롯이 데이터에 관련된 업계에서만 쭉 일해온 약간 사연이 많은 개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동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같은 팀에서 배달 예측 시간 모델링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랭킹 모델링이나 이상 탐지 모델링을 주로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 세션을 들으면 도움이 될지를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듣고 나서 실망하시면 이제 안 되니까요. 크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두 번째는 도메인, 세 번째는 엔지니어링 관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점차 AI를 비즈니스 전반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데이터 과학자는 비전문가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저희 경험이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메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예측하는 건지는 아마 다들 궁금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비단 저희와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업계에 걸쳐서 이런 시간 예측은 어떻게 하는지는 꽤나 흥미롭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1분도 기다릴 수 없다.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달라는 니즈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즈들을 저희는 엔지니어들을 포함하여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이외의 니즈들도 있겠지만은 이 분들의 니즈를 최대한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한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전체적인 발표는 총 4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고 많은 문제들 중에서 왜 하필 이 문제인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지 왜 저희가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였고 해결하였는지를 모델링 세션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말이 있죠. 모든 모델은 항상 틀린다. 하지만 가끔 맞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면 할수록 고쳐야 될 부분들이 계속 보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부 가볍게 공유드리는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세션을 진행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퀵커머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다거나 또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나는 설명해 볼 수 있다라는 분이 계실까요? 손을 들어 먼저 표시해 주신 분에게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발표자 제외해 주시고요. 한 장임에도 네, 세션 끝나고 저한테만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요청해 주신 제안님 감사합니다. 퀵커머스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고민해 봤는데 딱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 이 문구는 저희 회사의 비전이기도 한데요. 이 비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저희는 사용자가 원하는 음식이나 나아가 상품들에 대해서 라이더 등을 통해서 사장님으로부터 픽업을 하여서 전달하는 것. 근데 이 전달을 정말 빠르게 하는 것을 저희는 퀵커머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이 세 이해 관계자분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였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라이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더의 경우는 정말 이후에 설명드릴 사장님이나 사용자를 제외한 유일하게 외부에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라이더분들이 계신 기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라이더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심지어 도보까지 다양한 운송수단을 쓰고 있는데 이런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특징 역시 저희가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있겠지만 이제 사장님 세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장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 앱을 음식에 관련된 앱으로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앞서 키노트에서 들으셨듯이 이제는 아이폰도 배달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음식이 아닌 상품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각각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핸드폰, 음식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특성도 역시 저희가 부가적인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1층에서 동일한 평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르게 조금은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요. 저희가 현재로는 음식이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문 시간대가 어느 정도는 점심과 저녁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커피나 간식 그리고 기타 앞서 말씀드렸던 핸드폰 등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주문 패턴에 대한 것도 역시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모두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배달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에 저희는 이르렀고 이걸 그냥 퉁 하나로 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달 시간을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의 결합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달 시간을 fx 함수라고 할 때 배달 시간은 배차 시간과 가게 이동 시간의 합 그리고 이 시간을 준비 시간과 비교했을 때 큰 값을 찾은 다음에 큰 값과 전달 시간을 더하는 형태로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서 언급드렸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식을 1차적으로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앱에서 유저 플로우를 추가로 고민해보니 이 시간을 한 번 더 사용자 관점에서는 두 개로 쪼개볼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시간을 각각 배달 예상 시간과 고객 안내 시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측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배달 예상 시간은 가게 상세에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가게 상세는 아직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지 않은 상태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주문을 하게 될 전환될 가능성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다만 이 시점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 조건을 고려해서 단 한 명의 배달건이 아닌 대부분의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배달건에 대해서 이 시간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값들을 노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고객 안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중요할 수 있는 시간일 텐데요. 이 시간은 우측 이미지에서 우측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가 점추정을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주문을 접수한 이후에 이 주문이 실제로 배달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처 환경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서 만들어낸 예상 소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배달 시간이 더 쪼갤 수 있구나.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쪼갤 수 있구나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나서 이제 유관부서들과 목표를 그럼 뭘로 해야 되지?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또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목표를 두 개로 좀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델링, 두 번째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모델링에 대한 그 목표로는 첫 번째 정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요 시간과 예측 시간의 갭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역시 중요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비슷한 조건에 처해져 있을 때 이 시간을 저희가 재현하고자 할 때 그 예측값은 어느 정도 일관성의 패턴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이때 비슷한 기상 조건에 비슷한 음식이고 하는데 비슷한 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했을 때 글이 틀리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모델링까지만 고민하면 여기까지만 좀 고려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희 타이틀이기도 하는 Y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이후 비즈니스를 고려하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적시성이라고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이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저희가 음식만 했던 과거를 돌이켜 본다고 하면 점심과 저녁만 최대한 지키면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 커피나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음식 외 상품들을 주문한다고 할 때 하면은 사용자의 수요와 또 이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라이더에 대한 공급 역시 다변화될 수 있고 이것이 실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시성이란 이름 아래 최대한 수요 공급에 되게 면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드렸던 배달 예상 시간을 예로 든다고 하면 이 배달 예상 시간을 보고 사용자가 주문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는 주문 전환율을 고려한 시간을 저희가 내보내야 될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 관점으로 관리할 필요를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까 그냥 맞추면 된 애가 아니더라고요. 챌린지가 이제 하나씩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서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정확한 값이 틀리지 않는 값은 아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모델링을 하면서 정확한 값을 내는 건 그나마 자신이 있었는데 이 값이 틀리지 않은 값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정확한 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좀 의미하기도 했던 거죠. 이 부분은 특히 저희가 앞서 언급드렸던 사장님이나 라이더, 사용자 그리고 저희 플랫폼까지 있는 이 여러 이해관계자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값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고 칠게요. 첫 번째 블랙 포인트에서 보이는 예시인데요. 이 경우 사장님, 라이더, 플랫폼 모두 이 시간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짧은 탓에 배달 품질을 관리하기 어려워질 거고 이 값의 변동은 더욱 커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고객 경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또한 최선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999분 내놓으면 항상 그 시간에 배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주문을 할까요?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서비스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아무도 잘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미묘한 균형에 대해서 관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측의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 이미지는 배달이라고 하는 저희 캐릭터, 이제 라이더와 저희 사장님들의 어떤 일상을 도식화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건의 배달을 하고 끝, 사장님은 한 건의 음식을 하고 끝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송파구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게 한 11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1번이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 이거든요. 1분 지났으니까 과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1분이란 시간도 느리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실시간으로 빠르게 그 상황들을 특히 이해관계자들 상황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값을 탄력성 있게 내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장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점심 저녁 혼잡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대기하시는 것들 감안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뭐 앞서서 저희 CPU님이 말씀 주셨지만 마라샹궈와 그리고 아메리카노 시간이 다르죠. 심지어 아이폰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야 했었고요. 라이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라이더가 이전에 하고 있던 배달까지 저희가 인지를 해야지 이 라이더분이 늦지 않겠구나, 어느 골목에 있어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배달 거리가 지나치게 길어질수록 라이더 역시 이후에
배달에 대한 연속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더의 상황들까지 저희가 지역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고민할 수 있어야 했었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예측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꽤 큰 난제였었습니다. 전 어려운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이제 실제 모델링 하신 동희님께서 나와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동희님 나와주시죠. 네, 그럼 지금까지 봉호님께서 저희가 배달 시간을 예측할 때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모델링 관점에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또 접근해서 해결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측 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타깃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흔히 예측 모델링의 핵심은 예측 오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부서들과 함께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목표들이 부서마다 존재할 것이고 제약사항도 존재할 텐데, 이러한 제약사항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예측 모델링의 오차만을 줄인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러한 제약사항에 대한 고려가 없이 배달 예상 시간 안에 실제 배달될 확률을 최대화시켜라 라는 최적화 과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당연히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내보내게 되면 가장 지표가 좋겠죠.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이런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냥 5만 분 내보내라 그래,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저희끼리는 되게 재밌는 농담이었는데 저희 참 재미없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할 정도로 제약사항이 실제로 타깃을 정의할 때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약사항을 잘 고려하면서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목표, 타깃을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배달 예상 시간을 내보낼 때 너무 짧은 값을 내보내게 되면 그 시간 안에 실제로 배달이 수행될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을 내보내면 반대로 고객 관점에서 시간이 너무 긴 것을 보고 주문을 안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들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서비스 니즈를 잘 고려해서 적절한 이 타깃 윈도우를 만드는 것이 저희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측하려는 대상, 배달 소요 시간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배달 예상 시간은 본질적으로 롱테일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롱테일 이벤트라고 하면 실제 평균에서 굉장히 떨어진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배달을 처음 접수하고 그다음에 배차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픽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조리를 완료하거나 상품을 준비해서 라이더가 전달하기까지 이 각각의 여러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걸릴 거라고 생각되는 시간보다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덜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긴 늘어져 있는 롱테일 분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보통은 이런 예측 모델링을 진행하게 될 때는 결과값의 평균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이자, 이런 과제로 항상 접근하게 되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게 된다면 이렇게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이상치도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변화하는 목표인데요. 저희가 시장과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서 추구하는 이런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목표들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앞에 정의한 타깃 윈도우나 이런 값들도 다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 목표가 바뀔 때마다 모델을 싹 다 갈아엎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유동적인 값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인 배달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나갔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법으로 확률 모델링인데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유동적으로 값을 내기 위해서는 그 봉호님이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단일 값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신경망 모델을 사용을 해서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이런 타임 윈도우가 변경되게 되더라도 각각의 타임 윈도우 안에 실제로 배달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될 수 있는지 저희는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목표에 따른 유동적인 예측값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실 함수와 버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커스텀 손실 함수를 개발을 해서 이 값을 조정함으로써 실제 값보다 배달 예상이, 그러니까 예측값이 어느 정도 길어지거나 어느 정도 늦어졌을 때 이 값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비즈니스 목표로 세운 그 목표에 적합한 값을 모델에 학습시킬 수 있고, 그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롱테일 이벤트와 같은 이상치에 대해서도 그런 큰 편차에 대한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시간 상황이 워낙 예상 밖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버퍼 시간을 뒤에 추가해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처 가공인데요. 저희가 그냥 들고 있는 로 데이터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당연히 이 피처로 가공을 해서 좀 더 모델에서 학습이 잘 되도록 피처 가공을 하는 부분인데,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언급드렸던 그런 롱테일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롱테일 이벤트를 예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좀 어려운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자주 발생하지 않는 이벤트다 보니까 이러한 이벤트들에 대한 데이터의 양이 적고 모델에서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적다 보니까 학습이 잘 안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에 대한 상관 변수도 찾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달원 공급 상황 혹은 배달 인프라에 대한 어떤 연속형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속형 변수라는 건 숫자로 이렇게 쭈르륵 나열되어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변수가 0부터 10까지 되는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변수를 배달 인프라에 대해서 그대로 학습시키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 변수를 카테고리 변수나 어떤 버킷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간을 나누고 잘 배달이 안 되는 구간까지, 잘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구간까지 모델에 학습시킬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접근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무리 접근법들이 좋아도 안정적으로 서빙을 하지 못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배달의 민족 앱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도 수십만 건의 배달 주문이 발생하는 앱이니만큼 장애 없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사전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전 모델의 경우에는 메인 모델에서 반영하지 않는 정보들 혹은 미리 계산을 해놓을 수 있는 정보들을 사전 모델에서 연산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실시간 환경 혹은 온라인 환경에서 연산량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인 모델로 다루고 있는 실시간 모델 같은 경우 배달 구간별 배달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메인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 모델은 가장 배달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피처들을 다 인풋으로 받은과 동시에 사전 모델에서 학습해서 예측값으로 내보내는 값을 인풋으로 다시 받아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예측을 했을 때 당연히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대비를 해서 서브 모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모델은 배치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모델은 실시간 추론이나 혹은 실시간성 피처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피처들만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값이 만들어지게 되면 비즈니스 요건에 맞는 지연시간 버퍼와 그리고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로직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배달 예상 시간을 내보내게 됩니다. 네,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배달 데이터의 경우 주문 접수, 배차 생성, 픽업 완료, 전달 완료까지 각각의 시점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데이터의 정보가 제약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문 접수 시점에는 당연히 어떤 라이더가 배차를 받을지 혹은 언제쯤 이 라이더가 도착을 할지 알 수가 없고, 배차 생성 시점에는 언제 픽업이 될지 혹은 언제까지 전달이 될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이 제약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는 만큼 이 가공하는 방법을 시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기본 피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피처는 저희가 시점에 관계없이 알 수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 가게의 위치라든지 그 위에 가게 카테고리 혹은 시간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로 위치 데이터 중에 H3 인덱스라는 피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행정동, 법정동 등의 데이터를 피처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보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그 정보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변경될 때마다 저희도 반영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H3 인덱스는 이러한 점들의 그 운영상의 효율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 공간 왜곡이 적은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상도에 따라서 이 격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격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원하는 지표를 원하는 대로 가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가게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한 그 서브 지역들까지 정보들을 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보들을 피처화했을 때는 고차원 희소 벡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베딩 처리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 간의 의미 관계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실시간 피처의 경우에는 저희가 출원 시점에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피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을 진행하다 보면은 돌발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인 교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간헐적으로 스포츠 경기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예상 범위 구간에서 훨씬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어떻게 피처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각각의 교통 상황이라든지 스포츠 경기, 공휴일에 대한 정보들을 1대1로 매핑되는 직접적인 피처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모든 변수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간 피처를 개발해서 이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모델에 학습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업데이트 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최근 얼마 정도의 타임 윈도우 동안에 이 지역에서 배달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라는 정보들을 실시간 피처로 받고 있으면 그 지역의 교통 체증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통계 피처도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피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보가 불가능한 데이터이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미리 연산이 가능한 경우에 연산을 미리 해놓는 그런 피처들인데요. 이 피처의 경우에는 지역별 통계 같은 경우 그리고 가게 카테고리별 통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입점하는 가게나 새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정보 없이 예측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콜드 스타트의 문제이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도 과거의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수준의 배달 소요 시간이 되었다라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추론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델의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하이 레벨의 설명만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후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봉원님께서 계속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동희님 발표 감사합니다. 동희님 많이 고민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면 볼수록 항상 고쳐야 될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도 잘 쓰고 있지만 그 MLOps 관련하여 조금 더 확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전면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AI 프로덕트는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 수집이나 모델링, 배포까지 모든 시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는 긴 개발 사이클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 비춰본다고 하면은 그리 좋은 부분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MLOS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과학자가 앞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롯이 모델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도커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학습 환경에 대해서 일원화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드리프트나 모델 드리프트 등 몇 가지 이상현상 등이 생겼을 때 데이터 과학자가 그때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모델 서빙을 업데이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노티피케이션만 날아올 뿐 MLOS 프레임워크 안에서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 및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델이 서빙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함으로써 한 번의 가설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건 아니었나 보다라고 롤백을 하는 최악의 상황은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실내 이동 거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미지는 코엑스입니다. 저희가 하루 종일
배달 관련된 데이터만 보다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래 입점해 있는 형태의 특수한 형태의 가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시간이나 또는 얼마나 혼잡한지 등을 현재로는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향후에 로봇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들은 하루빨리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만 이런 실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관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 뒤면은 이제 끝이 나는데요.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그 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는 것은 팀을 이끄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프로덕트 관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덕트 로드맵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인풋과 아웃풋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풋은 우선 시간 그 자체의 정확성을 두고 본다고 하면은 아웃풋은 그 시간을 통해서 고객이 주문을 하거나 또는 주문을 취소한 경험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목표에 저희 시간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엔지니어 입장에서 기술을 넘어 실제적인 임팩트를 얼마나 낼 수 있고 내고 있는지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썸머리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배달 시간은 그냥 퉁 쳐서 주문 이후에 그냥 소요된 시간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이 시간을 나눠서 여러 시간의 결합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엮여져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되 최대한의 지연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저희의 비즈니스에 대한 상황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마냥 모델 관점의 정확한 시간보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유연한 시간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는 결국 모델 관점에서 모델을 만든 이후에 비즈니스 조건을 감안한 최적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보다 나은 고객 경험 그리고 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배달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혼자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희 팀에는 현재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명의 다양한 직군 구성들로 이루어진 팀 안에서 계속 이 시간만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또 다른 저희와 함께 여정을 지속해낼 수 있는 구성원을 찾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